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학 박사 이병훈 교수님의 시사 부동산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1일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R14 자료를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주간 동향을 알려드리고 그 외에 이제 6.3 지방선거를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전망이 어떤지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R14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 속도는 조금 다소 둔화되면서 강남 재건축과 강북 실수요가 함께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급등하던 흐름이 이번 주에는 다소 진정되었지만은 여전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강한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동향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매매 가격을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에 플러스 0.25%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0.31%였는데 조금 둔화됐죠. 플러스 0.25%로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68주 연속 상승, 원래 최고 수준 상승권을 유지했습니다. 전국 상승을 서울이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서울 전세 가격을 보면은요, 서울 전세 가격은 이번 주에도 플러스 0.29%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0.28%였는데 약간 상승폭이 확대되었죠. 또 이것은 이제 신규 입주 부족과 전세 매물 감소, 또 실거주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KB국민은행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도 여전히 비강남 강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등 중저가 실수요 지역이 강합니다. KB국민은행이 보는 현재 시장은 투자 중심보다는 실수요 중심 상승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R14의 흐름을 보면요. 서울 매매를 플러스 0.14% 수준의 안정 상승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거래량 증가, 또 15억 이하 실거주 단지가 강세, 또 역세권 중저가 단지 신고가 증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요, 급등장이 아니라 강한 상승 이후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세 상승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서울 집값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구조입니다. 그럼 서울 권역별 아파트 가격 현황 및 전망을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입니다. 이 강남 상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 반포,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강합니다. 하반기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핵심 변수는 재건축, 또 공급 부족, 자산가 수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성동, 용산은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한강변 신축 선호가 강하게 유지되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안정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강남 대체 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동북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입니다. 현재는 이번 주도 서울의 최강 지역입니다. 특히 강북구는요, 플러스 0.42%, 성북구는 플러스 0.37%, 도봉구 플러스 0.34% 등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집중 전세난, 중저가 메리트 등이 있습니다. 이 동북권의 전망은요, 가장 강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강서구는 이번 주에도 플러스 0.32%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곡, 목동, 여의도 방향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서울 핵심 상승폭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마곡, 목동 재건축, 또 여의도 개발입니다. 그 다음 금강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입니다. 금천구, 관악, 구로구. 현재 상황은요, 관악구는 플러스 0.45%. 야, 이게 플러스 0.45%한 주간에, 그러면 한 달에 4, 4, 16, 4, 5, 4, 5, 4, 20, 18, 1.8% 되면요, 거의 2% 되죠. 그죠? 그러면 1년에 2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악구가 플러스 0.45%, 서울 상위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로 역시 0.32% 플러스 수준 강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실수요 중심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그 핵심은 지밸리, 그리고 역세권 중저가 수요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서울 시장은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상승률이 지난주에 0.15에서 지금 0.28% 됐다가 0.31% 갔다가 다시 0.25%로 변하면서 이번 주 처음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급등보다는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전세 상승 때문에 서울 핵심 지역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잠시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강남 재건축과 강북 실수요가 함께 시장을 받치면서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은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선거 이후의 핵심 변수를 정리해 보면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요, 첫 번째로 선거 핵심 이슈가 뭡니까?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사실상 부동산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인물 중심의 경쟁이었지만은 지금은 누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유권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급 주도권이 또 있죠, 그죠? 핵심은 핵심 이슈에 공급 주도권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 용적률 상향, 신속 통합 기획 등 공급 확대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 심리는 어떠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개발 로드맵이 강화되거나 재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은요, 두 번째, 최근 시장 데이터 흐름입니다. 이제 5월 말에 부동산 R114 등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 하면은 매매가가 5월 넷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플러스 0.13%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0.21% 상승하면서 매매보다 더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가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 머무르거나 향후 매매가 상승을 예상한 대기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설림 현상도 있죠. 서울은 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면서 최근 석 달간 서울 부동산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만 약 7.6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자산 집중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요, 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시장 변수로서 선거 종료 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공약의 현실화 기대감, 당선자가 제시한 정비사업 속도 조절 및 규제 완화 강도가 즉각적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공급 정책 가속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경우에 특정 지역,
정비사업 밀지지역 등이죠. 그죠? 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양극화의 심한 문제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이슈가 서울로 쏠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독점적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자본이 서울의 핵심지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핵심은요, 투자자 및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정책 추정입니다. 서울시의 행정 방향과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가능 구역에 대한 정밀한 가치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자금 흐름 확인입니다.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 대출 규제 완화 여부와 세제 혜택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봐야 합니다. 또 실거주 중심을 봐야 됩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유효하지만은 금리와 세제 정책의 변화, 특히 5월 9일 이후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을 사전에 계산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은요, 6.3 지방선거 이후의 서울 부동산은 공급 정책의 구체화와 시장 양극화의 심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 단순히 지역 현안을 넘어서 향후 수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와 가격 흐름을 결정짓는 그 시그널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의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시장은 지방선거 외에도 대외적인 경제 환경, 금리 변동성, 세제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6.3 지방선거 이번 주에 있고, 금리가 자꾸 간다는 그런 전망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화랑입니다. 지금 8,300-400포인트까지 와갔고요. 이게 10,000에서 12,000까지 간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과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돈을 막 공급하고 있어요.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환율도 높아지고요, 물가도 높아지고 막 그래요. 다 좀 주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전세 오르고 뭐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면 옛날 같으면 이거 상당히 큰일 났는데 요즘은 다 같이 함께 오르니까 우리가 꼭 어디가 마약 먹은 것처럼 띵하게 있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한 방에 훅 갑니다. 특히 부동산, 또 주식시장도 잘 보시고, 요즘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저는 메가사이클이라고 하죠. 메가사이클에 들어가서 이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으니까는 여러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좀 거기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나 이거보다 LG전자가 더 많이 오르고 막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LG이노텍이나 이런 그런 좋은 또 주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자금을 좀 키워갖고 또 부동산, 전세 자금, 구입 자금 여기에 또 상향지로 이동 가지 않습니까? 그때 좀 이렇게 도움 받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요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좀 다 삼전 하이닉스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 내용이 뭔지를 보고, 나도 거기에 조금 참여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게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도 지금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속히 내 집 마련하시고 또 상급지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병헌 부동산학 박사의 시사 부동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